네, 반갑습니다. 1월 15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양시장이 모두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포인트 하락하게 되면서 3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죠. 오늘 종가가 저가예요. 그만큼 충격이 좀 컸다라는 이야기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포인트 하락하게 되면서 코스피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증시가 막판에 반등을 실패했다,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은 외국인과 기관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너희들 왜 그랬니?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조정들, 이 조정 양상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저점권에 있었던 종목군들, 즉, 올라오지 않은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조정의 폭이 좀 얕았어요. 많이 빠져봤자 1, 2%대. 정말 많이 빠지면 3%까지도 빠졌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고점권에서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법 낙폭이 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 매물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죠.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고점권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충격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즉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이 조정 이후의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어떻게 이어가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점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차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3085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아직 이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중시황에서 설명을 잠깐 해드렸지만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형태의 포지션을 보게 된다라면은 종합주가지수의 그런 그 지지라인대가 한 3000포인트를 전후로 하는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 개인들의 어떤 투매라든지 어떤 매도가 더 가세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더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3000이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가 지지선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깜짝 놀라셔야 돼요. 3000포인트가 지지선이라고? 좋은 의미예요. 왜냐면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요, 2500을 넘냐 600을 넘냐 여기 가지고 얘기했었고요. 3000포인트 과연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의문점을 품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000포인트가 지지선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짧은 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또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강하게 상승하는 패턴들, 즉 주가가 상승을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은 조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들, 일단은 계속 경고를 해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고점권에서 매수하지 말라, 많이 올라간 주식 따라가지 말라, 이 얘기 해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과매수에 대한 국면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면서. 그래서 이 과매수에 대한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횡보가 나가든 아래쪽 조정이 나가든 어쨌든 간에 이 과매수를 해소해야지만이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과매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면, 횡보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 못 가는 그런 형태로 옆으로 좀 서주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런데 과매수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국면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주가를 하락시켜 놓으니까 이 RSI 지표가 지금 70포인트 근접하는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빼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30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된다면 60 정도 수준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 상승 이후의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반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잘 맞춰진 어떤 톱니바퀴처럼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조정을 이만큼 받아야지 갈 수 있어 라는 어떤 조건식이 형식이 성립이 된 거고요. 그 조건식에 맞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자, 그럼 이 조정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 바로 대형주들, 지금 많이 올라간 쪽에서 차익 실현을 만들고, 거기네들이 가장 빠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끄집어내려야지 주가가
더 쉽게 빨려 내려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매수를 해소하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단기간에 한 5, 6%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럴 테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이 더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 전부 다 지금 시총 상위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셀트리온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은 6%대 하락이 좀 만들어졌죠. 전일 7.6%대, 오늘 6%대.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락이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거의 보면은 엄청나네요. 한 20% 넘게, 20% 정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 손실이 좀 발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러한 변동성을 가지고서 시장의 조정을 끄집어내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대형주들에 대한 열기를 식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좀 다소 의도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럼 셀트리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의미가 없겠고요.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아래쪽으로 지금 열려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좀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낙폭이 조금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배경이 일단 만들어지고 있고요. 더 하락했을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그 정도까지 3,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대형주를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 막 몰려가지고 들어가니까 고점에서 냅다 몰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손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고요. 일단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신경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런 단기적 변동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적 추세를 보고 그냥 접근을 끌고 나가시는 전략이 가장 유리한데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진단은요, 제가 이제 내일 정도 시점부터 해서 이제 종목 진단 코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시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제 수급을 보도록 합니다.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7,6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 7,000억 가까운 이 물량이 전부 다 오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매도를 확장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임이 이제 쫓아 내려오면서 같이 동시에 팔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팔아치운 것만 하더라도 지금 1조 3천억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6천억 정도 갖다 때려 붙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을 통해 가지고 쭉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이 모양을 이제 개인들이 받았다라고 이제 형식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죠. 근데 대형주 쪽에서 일단 갖다 던지는 거 외국 개인들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았다라기보다도 그냥 뭐 떠넘겨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 이거 너한테 던질래. 그래갖고 개인한테 그냥 안겨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시점이라면 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개선돼서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야지만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래도 약간은 불안정한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인버스 쪽, 오늘 기관 아마도 금융투자 쪽에서 샀겠죠. 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처럼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SK 같은 종목들 매수를 많이 해줬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두산, 뭐 이런 종목들, 제가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규 매수에 그 기관들 매수 쪽에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레버리지, 카카오, 하이닉스 이렇게 그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대한 매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급등하다가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마감이 된 모습이기도 하고요. 외국인들 볼게요.
카카오 현대차를 매수했어요. 현대차 매수했어요. 외국인은요. 지금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매수했는데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매수를 해줬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은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런지는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갭에 대한 지지선이 형성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대를 이제 지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경우처럼 상승 이후에 횡보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매수가 좀 들어가서 SK이노베이션도 단기 조정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지만 잘 버티는 형태로 마무리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역시 LG화학, 네, 그리고 뭐 LG전자, 삼성전기도 또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SDI 매도가 좀 있고요. 이거 오전에는 매수였는데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안 보이죠? 네, 하이닉스가 지금 안 보이는데 하이닉스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하이닉스도 아마 매도를 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그렇게 큰 전략은 없었는가 봐요. 어쩌면 매수가 들어갔을까요? 네. 안 보이네요. 네. 제가 못 찾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매매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적 매도로 일단은 하이닉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 이제 시총 2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줄 것이라 보시겠습니다만 하이닉스 팔긴 팔았네요. 조금 팔긴 팔았는데 여기는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물량이 일단은 대형주 시총 상위권 위주로만 쏟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의 조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오늘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았다라기보다도 물량을 떠안았다 이렇게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매매 포인트보다도요 그냥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 위주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아직은 공매도가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순수한 물량입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게 되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형주의 꼭대기에 물리셨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유리합니다. 팔아가지고 다른 쪽 옮겨가야 되겠다. 이거 좋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다음번 상승 포인트에서 나올 수 있겠죠. 월요일 한 번 더 얻어맞더라도 그냥 놔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 일단 드려보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은 뭐 일단 단기적 조정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조정 없이 그냥 계속 가는 상승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을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단기 조정 국면에 휩쓸려 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신다거나 그렇게 돼서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변동성 조금 크게 나타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점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하고 모레 종목 진단하는 거 영상 잘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은 이제 일요일 저녁 또는 월요일 아침부터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주말 동안에 힐링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